만성질환과 현대의학의 한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맑게 흘러야 할 피가 끈적끈적한 기름 덩어리처럼 느리게 흐르고 혈관벽은 만성염증으로 붉게 부어 올라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드세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당뇨약을 10년, 20년 먹었는데 왜 당뇨는 낫지 않는 걸까요? 고지혈증 약을 꼬박꼬박 먹는데 왜 혈관은 계속 막히는 걸까요? 병원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약은 증상만 잠시 누를 뿐입니다. 병을 만든 진짜 원인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연기 감지기만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이 가루 한 스푼으로 혈관의 기름때를 벗겨내고 염증을 잠재울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 없이도 만성질환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천연혈관 청소부들과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기적의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의학 3.0 시대. 만성질환 치유의 새로운 관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성질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병원 약만 의존한다. 두 번째,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고치려고 노력한다. 댓글로 1번,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철학을 파악하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분명 위대합니다. 부러진 뼈를 붙이고 세균을 죽이고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치매, 암 같은 만성 질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은 수치만 조절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200이면 약으로 100으로 낮춥니다. 콜레스테롤이 300이면 약으로 200으로 낮춥니다. 하지만 왜 혈당이 올라갔는지, 왜 콜레스테롤이 쌓였는지 그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을 15년 넘게 드셨는데도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잃으신 분, 고지혈증 약을 빠짐없이 드셨는데도 결국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약을 안 먹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약은 열심히 드셨어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의학 3.0이라고 부릅니다. 의학 1.0은 급성 감염병을 치료하는 시대였습니다. 의학 2.0은 수술과 약물로 증상을 관리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의학 3.0은 다릅니다. 병원이 해주는 치료가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 스트레스 관리, 자연 치유력으로 내 몸의 환경, 즉 토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모든 병의 근원인 염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의 근원, 몸속 염증의 이해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상처가 빨갛게 붓는 것을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혈관 안쪽 벽에서 뇌세포 사이에서 간세포 안에서 조용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 염증이 10년, 20년 쌓이면 당뇨가 됩니다. 고지혈증이 됩니다. 치매가 됩니다. 암이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 속에 낀 끈적끈적한 염증 덩어리 무엇으로 닦아내야 할까요? 천연혈관 청소부, 미나리, 해조류, 버섯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혈관을 뚫는 천연 아스피린이라고 불립니다.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피를 맑게 하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미나리는 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물속의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면서도 자신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몸속에서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혈액 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빨아들여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여기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해조류는 끈적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 순환을 돕습니다. 피가 묽어지면 좁아진 혈관 사이로도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을 붙잡아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두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염증을 흡착하는 천연 필터입니다. 표고버섯을 생각해 보십시오. 버섯은 습하고 미생물이 우글거리는 곳에서도 썩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섯이 가진 강력한 한겸 성분과 항미생물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의 더러운 염증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해 줍니다. 특히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깨워서 염증과 싸우도록 만듭니다. 또한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을 말려서 먹으면 이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증가하고 향도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름때 벗기는 치트키, 들깨가루와 혈관 대청소 스프, 세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들깨가루는 기름때를 벗기는 치트키입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혈관벽에 눌러붙은 기름때를 녹여냅니다. 마치 주방세제가 기름때를 녹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들깨가루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을까요? 바로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듬뿍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대청소 수프입니다. 미역이 혈액을 묽게 만들고 표고버섯이 염증을 흡착하고 들깨가루가 기름때를 녹여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찌꺼기를 미역과 버섯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음식의 기적, 실제 환자 사례와 치유의 시작.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지혈증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셨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250을 넘었습니다. 제가 이 미역국 레시피를 알려드렸고 이분은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이 국을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요.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요. 이것이 음식의 힘입니다. 약이 수치를 낮추는 동안 음식은 몸의 환경을 바꿉니다. 약과 음식이 함께 작용할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마그네슘의 중요성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과 뇌도 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1년이면 3,650만 번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은 더 빨리, 더 세게 뜁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심장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이 굳어집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쥔 채로 하루 종일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을 쉬게 해야 합니다. 심장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심장을 이완시키는 최고의 미네랄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미네랄입니다. 심장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심장이 부드럽게 이완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굳어서 제대로 펴지지 못합니다. 현대인의 90%는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정제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흰 쌀, 흰 가루, 흰 설탕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 소비가 급증합니다. 결국 우리 몸은 만성적인 마그네슘 결핍 상태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영양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그네슘 폭탄이라고 불리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래입니다. 파래 가루 한 스푼에는 하루 필요량의 30%가 들어 있습니다. 파래 가루를 국에 넣거나 밥에 뿌려 드세요. 김처럼 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바나나도 훌륭한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칼륨도 풍부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 염증과 정신 건강, 음식으로 다스리는 법, 이제 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울하고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은 뇌에 염증이 생겨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우울증도 염증 질환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 산소의 20%를 쓰는 겁니다. 그만큼 뇌는 산소에 민감합니다. 혈액순환이 조금만 나빠져도 뇌는 저산소 상태가 됩니다. 저산소 상태가 되면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생깁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도파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생화학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뇌의 염증을 어떻게 식힐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음식이 답입니다. 해조류 육수에 콩과 바나나를 넣고 생감자즙을 섞어 드셔보세요. 해조류는 혈액을 맑게 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립니다. 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서 세로토닌의 원료가 됩니다. 생감자즙은 위와 장의 염증을 식혀서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이 조합을 바나나 두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조류 육수를 우려내고 거기에 삶은 콩과 바나나를 넣고 믹서에 갈면 됩니다. 마지막에 생감자를 갈아서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것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화가 치밀 때는 케일을 드세요. 케일은 찬 성질을 가진 채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화가 나는 것을 간에 열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간에 열이 오르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밉니다. 케일의 찬 성질이 간에 열을 내려줍니다. 케일을 생으로 먹기 힘들면 케일 물김치를 담가 드시거나 쌈으로 드세요. 케일 한 장만 먹어도 화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와 건강한 소금 죽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에 대한 오해입니다. 짜게 먹지 마라, 소금을 줄여라. 이 말을 수없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도 건강 프로그램을 봐도 다들 저염식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어떤 소금을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일반 소금, 천일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천일염은 언뜻 보면 자연스럽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 바다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닷물로 만든 소금에는 당연히 불순물이 섞여 들어갑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쌓입니다. 혈관벽에, 간에, 신장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암을 유발합니다. 이런 오염된 소금을 매일 먹으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저는 죽염을 추천합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어 고온에서 9번 굽습니다. 구울 때마다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모두 날아가고 미네랄만 농축됩니다. 또한 대나무의 유황 성분이 소금과 결합하면서 약성을 띠게 됩니다. 죽염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약입니다. 염증을 없애고 혈액을 맑게 하고 해독 작용을 합니다. 옛날 한의학에서는 죽염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했습니다. 상처에 바르고 염증에 먹이고 해독에 썼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그 효과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죽염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알칼리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설탕, 즉 당을 많이 먹는 시대에 무조건 저염식을 하면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단맛과 짠맛은 서로 균형을 맞춥니다. 단맛이 많으면 짠맛이 필요하고 짠맛이 많으면 단맛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몸이 유지해온 자연스러운 균형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탄산음료, 과자, 빵, 과일, 심지어 밥까지 전부 당으로 바뀝니다. 하루 종일 당을 먹습니다. 당 섭취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소금은 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당은 산성입니다. 소금은 알칼리성입니다. 당만 많고 소금이 없으면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집니다. 산성 체질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정제소금을 많이 먹으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죽염 같은 좋은 소금을 적절히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죽염은 혈압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네랄들이 서로 협력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저염식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셨습니다. 고혈압이 있어서 의사가 소금을 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 달 후 이분은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서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겁니다. 나트륨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너무 부족하면 위험합니다. 저는 이분에게 죽염으로 바꾸고 적절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이분은 요리할 때 죽염을 쓰기 시작했고 한 달 후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혈압도 오히려 조금 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염의 미네랄이 몸의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실천을 위한 3가지 요약, 혈관 청소, 마음 다스리기, 소금 바꾸기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식탁 위에 들깨가루를 두세요. 미역국이든 나물이든 무엇을 먹든 들깨가루 한 스푼을 뿌려 드세요. 이것이 가장 쉽고 강력한 혈관 청소법입니다. 들깨가루는 볶지 않은 생들깨를 갈아서 만든 것이 좋습니다. 볶으면 고소하지만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생들깨가루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2주 안에 드세요. 아침에 미역국을 끓일 때 표고버섯을 넣으세요.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렸다가 넣으면 됩니다. 국물이 진하고 구수해집니다. 국이 다 끓으면 불을 끄고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들깨가루는 끓이면 안 됩니다. 오메가3가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불을 끈 후에 넣어야 영양소가 보존됩니다. 이 미역국을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드십시오. 석 달만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혈액검사 수치도 좋아질 겁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 화날 때, 우울할 땐 바나나. 마음의 병도 음식으로 다스리세요. 내 기분에 맞춰 음식을 고르는 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화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케일을 드세요. 케일 한두 장을 쌈으로 먹거나 물김치를 담가서 드시면 됩니다. 케일은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 칼슘, 철분이 많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특히 케일의 찬 성질이 화를 식혀줍니다. 우울하고 의욕이 없을 때는 바나나를 드세요.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뇌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잠도 잘 옵니다.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바나나 두유입니다. 두유나 우유에 바나나를 넣고 믹서에 갈아 드세요. 여기에 해조류 가루를 한 스푼 넣으면 더 좋습니다. 해조류가 혈액을 맑게 해서 뇌로 가는 산소를 늘려줍니다. 아침마다 이 바나나 두유를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의 가루도 챙겨 드세요. 파라의 가루는 마그네슘 폭탄입니다. 국에 넣거나 밥에 뿌려 드세요. 마그네슘이 심장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자기 전에 팔에 가루를 탄 물을 한 컵 드세요. 마그네슘이 몸을 이완시켜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해줍니다. 세 번째, 소금을 죽염으로 바꾸세요. 요리할 때 쓰는 소금만 바꿔도 가족의 미네랄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소금을 버리고 죽염을 사세요. 처음에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리 비싼 게 아닙니다. 평생 먹을 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염은 찌개, 국, 볶음 모든 요리에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소금처럼 쓰면 됩니다. 죽염으로 간을 하면 음식 맛이 더 깊어집니다. 일반 소금은 그냥 짜기만 합니다. 하지만 죽염은 짠맛 속에 단맛과 감칠맛이 숨어 있습니다. 대나무와 황토의 미네랄이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염으로 요리를 해보면 일반 소금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죽염을 쓰세요.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발효가 깊고 맛이 감칠맛 납니다. 또한 죽염의 항균 작용으로 김치가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오래 두고 먹어도 아삭아삭한 식감이 유지됩니다. 마무리.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의학 3.0.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병원이 이것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한계일 뿐입니다. 의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만성질환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병원 시스템은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료 시간은 5분이고 환자는 수십 명이 기다립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을 상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내 몸을 고치는 진짜 의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최고의 약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건강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저녁 들깨가루 듬뿍 넣은 미역국 한 그릇으로 지친 혈관을 위로해 주는 건 어떨까요? 끈적끈적하게 막혀있던 혈관이 맑아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염증으로 붉게 부어있던 혈관 벽이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재료를 주어야 합니다. 만성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잘못된 식습관이 쌓여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고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들깨가루를 사고 미역을 사고 표고버섯을 사고 죽염을 사세요. 그리고 꾸준히 드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느낄 겁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질 겁니다. 약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약을 끊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절대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병원은 응급 상황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은 집에서 고쳐야 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자는 수면, 매일 느끼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학 3.0입니다. 여러분도 의학 3.0의 주인공이 되세요. 병원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약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며 고통받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최종 조언 및 고지사항 들깨가루, 미역, 표고버섯, 죽염, 케일, 바나나, 파래. 이 간단한 식재료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교육 목적입니다.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실천하세요.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과 약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약으로 급한 불을 끄고 음식으로 근본 원인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건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